쫑수 왔어요. 안녕.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근데 아직 다들 다 안 왔나 봐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 다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와 분리하는 연습을 끝내서 어머니들은 안 오셨고요. 어머, 그럼 지금 우리 아들만 아직이에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따라 노래 불러보세요. 곰살머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우리 애기 곰. 엄마 곰, 아빠 곰. 우리 아들 재밌어. 엄청 신났네. 엄마 곰, 아빠 곰이야. 오케이. 이제 수업에 집중할 것 같으니까 난 살짝 화장실에 가자. 엄마? 아들, 엄마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엄마 안 돼. 아이 참 아들. 자, 쫑수야. 이 선생님이랑 무지 재밌는 거 같고 이거 재밌다. 이거 봐봐봐. 아니야, 엄마. 우리 아들 언제쯤 혼자 있을래? 알겠어. 엄마 어디 안 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 요청해 주셨고요. 아기 어린이집 적응 때문에 고민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연 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사연 주신 어머니께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좋겠네요. 사연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19개월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3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걱정이 있어서 라행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첫째 주엔 저랑 같이 교실에서 놀고 둘째 주엔 멀리서 지켜보고 놀게 했는데 정말 신나서 선생님들과 잘 놀더라고요. 막 뛰어다니고 깔깔대며 잘 웃고 저도 안 찾고요. 그래서 셋째 주부터는 화장실 가겠다는 말로 본격적으로 분리를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잠깐 울고 금방 적응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나가 있는 내내 우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아예 무릎에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요. 선생님이 놀자며 다가와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매일 교실에서 제 무릎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감이 높은 건가요? 다들 적응해서 다른 엄마들은 다 나가고 저 혼자만 그 교실에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심란해요. 시간이 약일까요? 저에게 도움말 좀 부탁드려요. 자, 이제 막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군요.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적응이 좀 됐다 싶어서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아이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분리가 됐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면 이 부분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떤 아이들은 뭐 너무 쉽게 떨어지고 서운할 정도로. 근데 정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응시킨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데 물론 이제 기질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애착이 아직은 안정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고서 달래고 뭐 토닥이면서 달래고 그러는데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말로 달래줘야 되는 게 있어요. 막 울고 그러면 무조건 울 때 뭐 요구할 때마다 안거나 그냥 곧바로 뭘 해주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마의 신체적인 부분을 보거나 이렇게 느껴야지만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엄마가 저기 부엌에 가서 그릇을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언어로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타일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경우에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만 안정감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키운 거가 아마도 너무 쉽게 애를
이렇게 울 때마다 안아줬거나 뭔가 요구했을 적에 금방 들어줬거나 네. 그랬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얘가 불편할 때 엄마가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려봐라. 엄마가 갖고 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이를 마음을 달래주면 애들도 훈련이 되거든.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좀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엄마가 저기 가서 안 보이지만 또 나타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말로 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훈련은 언제 몇 개월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의 목소리로 엄마 목소리에 따라 심장의 그 박동도 달라지고 네. 아이들의 그 신체적인 상태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말하면서 하는 거죠. 기저귀 갈면서도 아이고 다 젖었네. 아이고 시원하겠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기저귀 갈아줄 거야. 근데 좀 기다려야 돼. 왜냐면 이 옆에 기저귀가 없거든. 엄마가 가지고 와야 가지고 되거든. 올 거야.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음성에 따라 마음이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하게 되면은 훨씬 아이하고 엄마하고 조율이 잘 되면서 키우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말과 신체적인 안정감이 동시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크면서는 신체적인 거는 조금 줄어들고 줄고. 언어적인 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우셨던 네. 방식이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네, 접근을 맞아요. 하셔야 될 것 네. 같네요. 정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친구가 아직 사물, 애착 인형이라든가 애착 이불 뭐 이런 게 좀 없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그 옷 소매를 잡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릴 때도 있었던 버릇이거든요. 그 베갯잎 가장자리 여기 만지는. 근데 제 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뭔가 졸리거나 불안하고 하면 거기를 만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소위 이 친구한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장치처럼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애착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애착된 버릇이 생기면 괜찮을 것도 같고 예를 들면 또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이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평상시에 좀 눈에 띄는 과한 목걸이 같은 걸 하고 있다가 이거 봐봐 이게 엄마의 표식인데 이걸 선생님한테 걸어줄 거야. 이게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줘요. 그래갖고 돌아올 때 또 갖고 와. 그래서 또 이렇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있잖아요. 엄마를 잊지 말거라 하면서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거. 엄마의 권리를 위임한다. 뭐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인식 자체를 재밌어.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거 어떨까 싶어요. 2357님께서 정수님 말 동의합니다. 엄마 뒤만 쫄쫄쫄쫄이니까요. 곰인형 하나 줘가지고 같이 보내면 그러니까요. 어떨까요? 뭐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사연의 엄마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말보다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만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 잘 사용해 볼게요. 정수님 말씀하신 그 애착 인형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 하셨는데 역시 두 분의 말씀이 역시나 또 똑같아서 아 정말 이거 뭐 이제 작두를 타게 됐어요. 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언제까지나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텐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애착 인형 그리고 신체적인 것을 조금 더 멀어져서 말로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집에서 계속 함께 해보실 거고 그럼 어린이집 안에서는 그날그날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의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동이 좀 있어야 아이에게 덜 불안하게 좀 헤어짐이 익숙해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집에서 이제 깍꿍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얼굴 가렸다가 이제 드러내고 이런 깍꿍놀이랑 물건 숨겨놓는 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자기로 덮어서 없네 했다가 있네 그래서 사라지지만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있을 때 엄마 아빠랑 있는데 아빠랑 보게 하고 엄마가 슈퍼 갔다 올게.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러니까 한 5분 내에 올 수 있고 슈퍼 지지로 가지 않으시더라도 가서 이제
와서 엄마가 나갔다가 또 오는구나. 그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갔을 적에 엄마가 그 화장실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길게 엄마가 집에 가서 무엇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좀 긴 거부터 좀 시작을 해갖고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견디게 아이도.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화장실 갔었잖아요. 지금은 뭐 30분 그다음에 1시간. 근데 엄마가 온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한 달 동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에는 사실 처음부터 적응이 쉬웠을 것 같아요. 한 달 자발적으로 한 달을 했어요. 어린이집 갔다 그랬어요. 네, 정말 100일째 됐잖아요. 100일째. 자발적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어린이집만 전학을 4번을 했거든요. 그러다 괜찮았어요? 보니까 적응을 잘 했던 것 같고 적응을 잘 했다고 믿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밝게 잘 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항상 그 처음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갈 때 야, 잘 가라. 화이팅. 와, 오늘 재밌을 거야. 화이팅. 갈게. 기대감. 기대감과 그리고 굉장히 내가 지금 기쁘다. 이 즐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들떠서 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기를 하고 감정이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과정이 난 굉장히 행복했거든.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자유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기분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이제 보내면은 아이도 막 이게 얼떨결에 으아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보낼 때 괜찮은 거야? 별일 없어? 엄마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미 엄마가 쫄아 있는데 불안할 것 같아요, 아기도. 엄마도 이때는 쿨하게 잘 있어 엄마 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진짜 이정수 씨가 한 대로 밝게 힘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또 울 확률은 있어요. 그렇다가 안 울지는 않아. 근데 울어도 아이가 좀 기분 좋게 울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하관계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부모가 선생님보다 센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 모습, 가까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또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보다. 내지는 선생님이 내 말 되게 우리 아빠 말, 엄마 말 되게 잘 듣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부모님이 눈에 없어도 선생님이 뭔가 부모님의 통제에 있어서 내가 선생님과 지내는 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위임을 해준 느낌을 느끼게 하라는 거 같아요. 선생님과 아빠가 아주 절친한 사이니 내가 불안하지 않게 선생님이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갖고 일부러 애 앞에서 막 선생님 어깨 동무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후견인 같은 느낌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게요.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등원시키는 것 같은데 한번 용기 내서 아버님이 등원을 시키면서 아버님이 같이 그 방 안에 잠깐 있어줬으면 해요. 아마 아버님과 이별하는 건 생각보다 좀 쉬울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 보는 방법은 어떤가? 네, 루이님. 저는 위아래 남자 형제 사이에 낀 외동딸입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4살 터울 막내 동생을 낳으시면서 절 유치원에 보내셨는데 제가 분리불안이 심한 편이라 엄마가 손을 놓으면 그렇게 울었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오빠하고 동생 돌보시느라 저한테 올인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은 엄마가 애착 인형이랑 같이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 인형을 통해서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고 다독여 주셨던 게 기억나요. 생각해보면 그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집에 초대해서 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역시나 이제 애착 인형이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3116님 저는 내일 아이랑 지혜 씨 그림책 수업 가는데요. 뭐야? 고객님이 오셨어요. 고객님 댓글을. 고객님이 오셨어요. 처음 가는 공간이라 어떨지 걱정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연 상담 들으면서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말로 주는 안정 명심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공간이니까 애가 또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분리가 잘 돼도 아이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굳이 뭐하러 내일 수업 간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편안하게 오시면 될 거예요. 팬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연 주인공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선생님께서 짤막하게 전해주시고 음악 드릴게요. 어머님이 댓글 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훌륭하세요. 이제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육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